안녕하십니까. 영화오독 이작가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쟁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직입니다. 한 달여 만에 홍수가 2번이 나네요. 그죠? 맞아요. 지금 포항 뭐 이쪽 부산 이쪽에 보면 뭐 난리가 막 차 막 둥둥 떠내려가고 와 치수가 안 된다고 그랬어. 나라가 막으려면. 그래서 치수에 실패하면 막 왕이 목이 막 베이고 그러잖아요. 왕이 없는 시대라 다행이지. 어때 약쟁이는 이번 홍수 피해 없어요? 이재민이잖아요. 기본 반 이재민. 네, 그래서 이번에는 괜찮았어요. 이번에는 지난주에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문지기는 고지대에 살고 네. 병원도 고지대에 있으니까 네. 그죠? 네. 공덕동에 여긴 저지대지. 여긴 침수지대지 여기는. 예, 옛날에 여기 물난리 한번 크게 났다 하더라고요. 여기 옛날에는 여기가 뻘이었잖아요. 뻘. 마포구 뻘. 언제까지 옛날이요? 뭐 60년대 개발되기 전. 어... 그래서 마포가 포가 그 배들이 와서 쓰는 포 그 포를 말하는 거예요. 물난리가 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물이 너무 많이 온다 우리나라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물이 없는 곳에 좀 나눠줬으면 좋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아프리카 내륙에 말리를 배경으로 한 영화 하나 문지기가 가지고 왔죠. 그래서 보자고 해서 봤는데 왜 이걸 뽑았죠? 문지기? 몇 번의 그 영화 선정이 성공적으로 그린라이트. 네, 나의 집은 어디인가? 네, 그거 이렇게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요거로 이제 밀고 나가면 되겠다 해서 성공 이제 명작 어떤 감별사로 다시 태어나겠다. 그렇죠. 네. 그 이동진 작가님의 별점을 별점 5개 쭉 보다가 5개 내가 고를만한 게 없겠다 싶어가지고 4개로 넘어갔죠. 네. 넘어가다가 하필 또 아차에 있는 게 딱 있길래 좀 팀북투 그러면 또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런 넷플릭스에 나오는 헐리우드 영화들 그런 거랑 또 약간 결이 다르고 좀 있어 보이고 아프리카 얘기 그래서 요거다 싶어가지고 골랐죠. 보통 이런 거는 이제 뭔가 영화가 되게 영상적으로 아름답거나 아니면 너무 어렵지만 어려운 와중에 뭔가 얘기거리가 좀 있고 딱 부분만 보고 느낀 점을 얘기하면 시간을 좀 채울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일단은 그 선정을 하고 잘 봤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다. 예. 이동진의 영향이 컸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네. 이동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동진이 4개 5개를 줬으면 뭐 그렇지 그렇겠구나 하면 되지. 그걸 우리가 보고 뭐 아무튼 팀북투 넷플릭스에서 왓챠에서 볼 수 있고요. 내용은 팀북투라는 지명, 그 말리의 한 지명 지역이에요. 뭐 말리의 수도는 아닌 것 같고 우리로 치면 뭐 경주 같은 그런 느낌인가 봐요. 인류 최초의 학교도 여기 있대요. 팀북투에. 이 영화에도 나오는데 무슨 황토로 흙으로 쌓아올린 벽에 뭐 나무떼기가 엄청 꽂혀 있는 건물이 하나 나와요. 그게 최초의 학교래요. 여기서는 사원인 걸로 나오죠. 거기는 학교나 사원이나 뭐 똑같겠지 뭐. 전통의 도시, 말리의 전통의 도시 팀북투라는 여기 배경으로 하고 이거 현대입니다. 이 팀북투의 원주민들이 있고 뭐 여러 종족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국경이 영국이랑 프랑스가 지네들 마음대로 자대고 거놨으니까 뭐 서로 이질적인 민족들이 섞여서 살 건데 그 중에서 그 강경한 이슬람 원리주의 파 언어도 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득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총을 가지고 다니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원리주의적 이슬람 교리대로 행동하기를 계속 강요하죠. 여자들은 히잡을 쓰고 다녀야 된다. 모든 사람들은 양말을 신고 다녀야 된다. 여자들은 장갑도 끼고 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피부를 드러내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걸 계속 여러 종족의 언어로 방송하면서 총 들고 마을을 다닙니다. 음악도 틀지 마라. 노래도 하지 마라. 길이나 집 앞에서 앉아있지 마라. 게으름 피우지 말란 얘기예요. 축구도 하지 마라. 담배도 피지 마라. 담배도 피지 마라.
온갖 거를 다 하지 마라 괜찮아요 하니 원장님 같죠. 네거티브 조항들로 쫙 수백 개를 만드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을 원주민들, 다른 종족들을 압제하고 있어요.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 주인공 키단은 마을에 모여 있는 사람들하고는 또 다른 종족인가 봐요. 마을 도시에 살지 않고 뭐 도시라고 해봤자 흙집이 몇 개가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데인데 거기에 살지 않고 아무도 살지 않는 저 외딴 사막의 모래톱 위에 살고 있어요. 그죠? 거기에 천막 쳐놓고 사는 그러면서 소를 키우는 이를테면 유목민 같은 네.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와이프와 사랑하는 딸 이렇게 세 식구 살고 있죠. 어느 날 키단의 소를 대신 돌봐주는 어린 목동 옆 텐트 사는 사람이죠. 네. 목동이 소를 뭐 여느 때처럼 풀을 먹이러 이렇게 몰고 나갔다가 소가 저 강가에 한 어부의 그물을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그 어부가 이 소를 죽입니다. 이 목동이 막 울면서 키단에게 가죠. 네. 왜 울면서 왔니? 문지기라는 어부가 우리 소를 하나 죽였어요. 막 울어요. 아니 왜 죽였니? 어디 있니? 그 자리는 어디니? 해서 이 키단이 집에 몰래 숨겨둔 권총을 한 자루 품에 품고 그 어부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그 어부를 만나서 왜 내 소를 죽였냐? 라면서 승강이를 하죠. 몸싸움이 좀 격해지다가 우연찮게 총이 발사되면서 어부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키단은 마을의 그 원리주의자,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그 원리주의자들에게 잡혀서 재판에 넘겨지게 되죠. 과연 이 키단은 이 재판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유죄였던 것인지 그 재판은 정의로울 것인가 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이 영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디 한번 소감 한번 들어보자. 문지기 소감 한번 들어보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 이상으로 심심하고 단조롭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반성을 일단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건 도저히 쉴드가 안 되나? 그래서 막 논문 찾아보면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논문도 읽어보고 했는데 좀 뭔가 좀 위에 이제 논문 쓰는 분이 계시지만 좀 약간 좀 뻔한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또 역시나 또 반성을 또 했습니다. 논문에 뻔한 이야기가 많았던 거예요? 아니면은 영화가 뻔한 이야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영화가 일단 스토리 자체가 좀 단순하고 뭔가 이게 포함하고 있는 메시지도 좀 명확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또 이제 여기서 논문에서도 이제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거를 들어가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보고 느낌이 오는 그대로가 단 것 같고 특별하게 막 이렇게 짚어가면서 얘기를 할 만한 게 있나 싶었습니다. 약진님은 느낀 바가 있습니까? 저요? 저는 근데 네. 왜 기사로는 많이 봤죠. 뭐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억압을 하는지 기사들 같은 건 봤지만 사실 영상으로 보는 거랑은 또 느낌이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막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아니고 뭐 또 영화적으로 봤을 때 뭐 기승전결이 확실하게 있고 숨은 이야기가 있고 추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다큐멘터리를 보는 느낌이었는데 사실은 영화를 정해주지 않으셨다면 그렇죠. 이거를 제가 그게 중요합니다. 네, 다큐멘터리로 봤을 때 저는 끝까지 이거를 안 봤을 것 같아요. 지루하니까 초반에 특히. 근데 어쨌든 간에 한번 보게 됐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건 뭐 이게 실제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것도 영화니까 허구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고 적당히 섞여 있는 거겠지만 그래도 보니까 좀 더 이렇게 뭔가 더 와닿는 것 같고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냥 왜 저 종교는 저렇게까지 하는가. 저렇게 해서 저 사람들이 얻는 이득은 그냥 본인들에 대한 이득 같지 그게 정말 종교적인 의미로서 설득이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좀 어쨌든 억지로 보게 된 거지만 그 나름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 1시간 반이었어요. 저는. 약쟁이 착하네. 약쟁이는 착해. 그러니까 우리랑 놀아주지 뭐 착하니까. 일단 이야기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눈에 보이는데 어떤 그 원리주의자들이 같은 알라를 믿지만 원리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을 어떻게 억압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알 수 있고 네. 또 서구 열강들이 지들이 지멋대로 거놓은 그 국경선, 자대고 거놓은 국경선 때문에 막 말도 안 통하는 부족끼리 한 나라라고 이렇게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같은 국민인데 얘기를 하려면 중간에 통역이 2명이 필요해. 한 명만 중간에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2명이 필요해. 이런 불행한 현실, 아프리카의 현실. 뭔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메인 플롯인 우리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자기 소를 죽인 사람에게 항의를 하다가 사고로 그 사람을 죽이게 되고 재판받는 그 얘기. 3가지를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프리카 민중이 겪는 참상과 이 주인공이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어떤 불행. 그 2가지가 이 영화에 나오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은 주인공이 그런 뭐 실수를 저질러서 재판 받는 건 재판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분량 이상으로 나오는 이 마을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억압, 불의는 또 불이고, 이게 2개가 서로 연관이 서로 전혀 다른 얘기야.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 주인공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가 아니잖아요. 주인공이 사고를 저지른 거는 저기서 원리주의자들이 뭐 자꾸 갈구고 그래서 저지르는 사고가 아니야. 그죠? 네. 그냥 자기가 자기 재산 지키려다가 뭐 이렇게 항의하다가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마땅한 뭐 처벌을 받는다는 거야. 그리고 이쪽에서 이 원리주의자들이 사람들을 막 갈구고 뭐 장갑 끼고 다니라 축구하지 마라 뭐 노래 부르는 사람들 잡아다가 뭐 벌 주고, 이거는 또 그냥 이거대로 있는 거 뭐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이런 배경을 반 이상 보여주면서 이 주인공의 이런 불행을 또 계속 이렇게 보여줄까? 뭐지? 전혀 물론 이동진은 그게 다 연결이 되고 뭘 다 알겠으니 눈에 보이니까 별 4개 반인가요? 4개인가요? 그리고 좋겠지만 우리 같은 이 쪼렙 팟캐스터들 입장에서 잘 모르겠다. 이거 뭐냐? 너무 재미없어. 그러니까 영화가 이게 뭐 기승전결은 이 사람의 이야기에선 기승전결이 있죠. 그 주인공의 그 사건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거 이상, 반 이상 또 별개로 나오는 이 마을 사람들이 겪는 압제는 기승전결은 없어요. 그냥 쭉 나열일 뿐이야. 그러니까는 너무 지루해. 또 이 사람이 겪는 그 사건, 자기가 사치는 그 어부를 살해하는 사건도 엄청 이렇게 스펙타클하게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잔잔하게 그 총 맞는 그 몸싸움 실갱이 하는 그런 장면도 연출이 아주 유튜버들 연출 정도 됩니다. 서로 승강이 하다가 하고 넘어지고 뻥 소리 나드는 게 한 사람이 이렇게 죽는. 그리고 또 수많은 은유가 숨어 있어요. 이 딱 보면 이거는 분명히 감독의 어떤 의도를 숨겨놓은 장면이다 싶은 장면들이 많지만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 추측조차 안 가. 예를 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약간 동네 바보 누나 같이 나오시는 분 있잖아. 무당 같기도 하고, 바보 같기도 하고. 근데 아무도 이 동네 원리주의자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 하죠. 분명히 이 캐릭터가 등장함에 있어서는 감독의 숨은 의도가 있을 거라고. 알겠어. 난 추측도 안 가. 비슷하게 추측도 안 가고.
그리고 이 사건을 저지른 우리 주인공이 재판을 원리주의자들에게 재판을 받잖아요. 네. 그것도 어떤 뭐 감독이 의도한 바가 있을 거야. 근데 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리주의자한테 재판을 받아서 그럼 엄청 뭐 부당한 재판을 받냐? 그것도 아니야 보면은. 우리는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는 저 정도 일을 저질렀으면 죽을 것 같아. 사형받을 것 같아. 그냥 마땅한 죗값을 재판도 뭐 피해자 가족들 모아놓고 그렇게 해서 재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기네 율법이나 문화에 맞게. 그럼 뭐야 원리주의자들이 좋은 거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뭐야 이게 왜 저 사람들한테 재판 받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연출이 그리고 엄청 좋냐? 안 좋아요. 예를 들면 소가 죽는 장면 같으면은 강 건너편에서 목동이 소를 물을 먹이기 위해서 물가로 데리고 와. 그래서 물을 먹이다가 소가 그 자기 물 먹는 건너편에서 강가에 쳐놓은 그물을 망쳤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려면 소가 강을 건너가야 되잖아. 물 먹으러 온 소들이 강을 막 건너가 헤엄쳐서 목까지 차는 물에. 그리고 건너가서 거기서 막 망친단 말이야. 이상하지 않아요? 아, 그냥 물을 먹으면 되는데. 그냥 물 먹으면 되는. 아니면 연출을 이쪽 그 어망 쪽 있는데 와서 그 근처에 와서 물을 먹다가 밟는다거나 그래서 망치면 되는 건데. 뭐 루틴이 있나 보죠. 운동하는 길이라든지. 소가 아니 왜 그러니까 그 물까지 건너가냐고. 물 먹으러 왔으면 물만 먹지. 사실 이제 요 정도 얘기 나오면 그 전에 마음에 안 드는 게 되게 많았다는 그러니까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그리고 나 이걸 보면서 원리주의자들이 그렇게 뭐 그러니까 잔혹한 잔혹하게 탄압하지는 않는구나를 오히려 난 새롭게 느꼈어. 말만 하잖아. 계속 붙잡아 놓고 장갑 끼고 다니셔야 된다고. 계속 장갑 끼고 다니셔야 된다고 말로만 갈고. 물론 네. 한번 잡아간 사람도 있죠. 결국은 그 사람이 차라리 내 손을 자르라고 막 칼 들고 한 손에 칼 들고 내 손 자르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으니까 칼 겨눈 꼴이 되잖아. 그 사람은 잡혀가지. 어떤 사람은 무슨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돌팔매질로 해서 죽는 장면도 있지만 내가 상상하기에는 우리가 이 전에 봤던 나의 집은 어디인가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어디죠? 베이루트인가요? 거기서 주인공이 탈출하는 거잖아요. 원리주의자들이 점령한다고 해가지고. 그때는 잡히면 그냥 작살나는 줄 알았어. 막 그 유대인 포로 수용소 가듯이 다 그냥 기관총 난사해서 죽이는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 그래서는 계속해서 말로 선전하고 장갑 끼고 다녀야 된다. 히잡 쓰고 다녀야 된다. 말로 선전하고 또 얘네들이 뭐 부당한 일을 저지르는데 그럼 이 동네에 오래 있던 그 이맘 우리로 치면 이장이자 어떤 종교 지도자가 당신들 좀 일로 와봐라. 니네 원리주의자들로 한번 와봐라. 니네 이렇게 해서 여기 이 집 딸이랑 지금 누구를 강제로 결혼시켰는데 그거는 율법에 맞지 않는다. 뭐 하면은 또 거기서 또 나는 그럼 쏴 죽이는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니고 또 이건 이러이러해서 율법에 맞다. 막 서로 논쟁을 해요. 그리고 주인공 내 집에 가끔 찾아오는 또 원리주의자가 있어. 주인공의 와이프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내심. 그래서 얼굴 보러 한 번씩 그 텐트에 찝차 타고 한번 쓱 와서 보고 가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겁탈이라도 하나, 아니면 남편을 죽이고 와이프를 뺏어가나 싶었는데,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보고만 가, 계속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 원리주의자로 나오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집단에서 지배계층이 아니라 그 집단에서도 밑에 사람들이잖아요. 시키는 일을 하는. 원리주의자. 예, 그러니까 그 전두환 때 전두환이나 위에 사람들은 어떻게 막 얘네들을 해치고 어떻게 하는 생각을 한다면 밑에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거 아니죠. 그냥 뭐 먹고 살기 위해서 혹은 뭐 경찰이었고 아니면은 뭐 군인이었고 이랬지만 어쨌든 시키는 일을 하니까 나쁘긴 한데 또 진심으로 내 이념이 막 그렇게
사람을 해칠 만큼 나쁘진 않은 그 정도 단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 원리주의자들도 괴물은 아니다라는 오히려 나는 괴물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일부러 그렇게 보여준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하던 사람들도 완전한 괴물들은 아닌 거죠. 근데 사실 자기가 100% 자의로 장갑 껴야 된다 이러면서 손가락 잘라버릴 거야 이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거를 하지 말게끔 사람들을 설득하고 해라라고 이제 시킴을 당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사실 누구 죽일 만큼 사실 교리가 누구 죽여라 이건 아니잖아요. 손가락을 잘라라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장갑을 껴라 이 정도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 영화의 감독은 원리주의자들도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나? 그렇다면 성공이야. 성공! 네, 그것도 하나의 그냥 그리고 현실인 것 같아요. 원리주의자가 아닌 이 평범한 사람, 키단 같은 우리 주인공도 사람 죽이는 나쁜 놈일 수도 있다. 다 똑같다. 를 보여주는 거야. 빈라덴도 사람이다. 지금 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약간 코미디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프리카 내부에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되게 현실적으로 그렸다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웃기진 않지만 중간에 예전에 래퍼 쇼미 나갔던 친구가 나와가지고 귀했죠. 네. 원리주의자로. 이제 자기 그거를 간증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자기 확신이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찍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호소력이 없으니까 막 다시 찍고 연기를 알려주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도 코미디고, 또 여기 나오는 총 들고 있는 대장 같은 그 사람도 몰래 담배 피우다 걸리기도 하고, 이게 그 딱 첫 장면에서 가재를 몰 때 새끼 가재를 막 사냥하듯이 집차 타고 따라가면서 총을 막 쏘죠. 근데 죽이지 말고 지치게만 해. 그거랑 연결이 되는데, 뭔가 이런 원리주의를 집행하는 사람들도 되게 허술한 인간들이고, 또 여기서 뭔가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실수로 사람을 쏴 죽이는 식으로 해서 되게 허술한 인간들이고, 그냥 걔네들이 서로는 아니죠, 사실은. 되게 혼란스럽고 그게 막 되게 지쳐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좋은 말씀입니다. 아니 근데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라기보다는 이 사회 자체가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그 이슬람교라는 종교도 있고 율법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직업으로서의 교인인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거 집행하는 사람들은. 근데 100% 자기네들이 믿는 게 완전히 옳다 막 이렇게 몰입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이제 미치는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경규 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라 그랬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제일 무섭다. 무섭다고 하는 거, 그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신념에 그렇게 다 꽉 차 있어 보이지도 않아요. 네. 아까 말한 대로 몰래 담배도 피고 순찰 대장 같은 사람은 몰래 담배도 피고, 또 어떤 놈은 노래 부르지 말고 막 하라 했는데 그 동네 바보 누나네 집에서 춤춰요. 현대무용 같은 거 하잖아 혼자. 그런다든지 그래서 다 독실해 보이지는 않는데. 그리고 막 갖다 붙이잖아요. 자기가 유리한 대로 막 마지막쯤에 어떤 여자애를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어떤 남자가 가서 대뜸 자기 결혼한다. 청혼을 하러 왔다.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 지금 남편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기준에 남자인 가장이 없기 때문에 결정할 수 없다 하고 거절을 했는데, 밤에 와서 어떻게 했는지 보쌈에 갔죠, 보쌈. 결혼이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아까 그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이 이장이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논리도 없이 된다. 율법에 맞다. 그러니까 그냥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약간 율법을 갖다 붙이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나는 내가 생각한
이 원리주의자들이 사람을 괴롭히는 방식보다 훨씬 약하고 어찌 보면 코믹스럽기까지 하고 해서 원리주의자들에 대한 극도의 그 반감이 많이 무마되었다. 아, 근데 저는 그거는 반대예요. 왜냐면 그런 소소한 것들부터 통제를 한다는 게, 지치게 하려고. 예, 저는 그거 진짜 문제라고 지치게 보거든요. 하려고. 그게 첫 장면에서 그 보여주는 네. 거지. 죽이지 말고 네. 지치게 해라. 그게 이게 뭐 저런 것까지 막 저래라고 생각해서 제 3자 입장에서는 우스워 보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당하고 있으면 만약에 미칠 노릇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네. 뭐 말 안 들었어? 팔 대. 그래서 팔 딱 잘라버리고. 난 이런 거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너 뭐 오늘 장갑 안 끼고 나왔어? 팔 대. 딱 들고 그 앞으로 평생 아마 끼지 마. 뭐 이렇게. 빈라덴 같은 사람이 왔으면은 잘라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 위치인 사람들이 뭐 왔으면. 빈라덴이 실제 그렇게 통치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모르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인가 봐로 생각을 했는데 이걸 보니 야, 그 정도 그거에 비하면 이건 양반이야. 이 정도면. 근데 그거 양반이라고 해서 이게 그렇게 좋다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된다는 이게 좋다는 거예요. 게 그리고 양반이니까 이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게 이 정도면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아주 잔혹한 피해 통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구나라고 그 사람보단 낫잖아. 이게 그거보다는 이게 잘한 짓이라는 게 아니라 덜 나쁘잖아. 오늘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나는 이게 감독이 이렇게 의도하고 만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보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연출이 또 이상하다는 게 막판에 사형집행장으로 지금 이런 장면인데 와이프가 오는데 어떤 오토바이 운전수가 데려다 주는데 그 운전수는 이 여자를 데려다 줄 어떤 동기가 없어요. 영화 이면에 뭐 어떤 동기가 숨어 있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관객이 알 수 있는 동기가 없단 말이야. 그냥 뜬금없이 데려다 줘. 그리고 그 여자는 이 남편을 껴안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이렇게 휘둘러 가는 듯 하다가 그냥 총에 맞아서 죽는단 말이죠. 이런 장면도 너무 설명이 없다 보니까 이게 무슨 장면인지 이해 가요? 마지막 장면이? 그렇게까지 분석적으로 안 봤는데 그 여자는 왜 거기 뛰어간 거야? 여자는? 남편 구입. 보고 싶어. 근데 이러면서 뛰어간다고? 이러면서 마치 손에 칼을 든 것처럼. 그래요? 뒤로 돌려봐요. 맞지? 저 오토바이 기사가 일단 데려다 줘. 그럼 막 뛰어가지? 얘도 뛰어가? 저봐. 뭐 그치? 들고 있네. 그봐. 그러다가 아니면 막판에 든 거 그냥 총 맞고 들린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미리 든 장면 없었는데. 잠깐만 여기서 뭐 들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그 전에 남편이 만나면서 손을 잡아줘. 손을. 여기서. 여기서 지금. 총이다 총. 총 들고 있네요 총. 근데 제대로 이렇게 봐야 보이지. 이게 뭐 그냥 봐봐. 그래서 총인지 알 수가 없어요. 총. 와, 총을 들고 있었네. 그러면 저 총은 네. 오토바이 탄 사람이 준 거란 말이야. 네. 오토바이 뒤에 탈 때 뭐 하얀 종이에 감싼 거를 이렇게 건네줘 뒷사람한테. 그럼 그 오토바이 탄 사람은 저걸 왜 준 거며? 오토바이 탄 사람은 누구길래? 그리고 저 여자는 저 총으로 누굴 쏘려고 한 거며? 했는지. 그냥 뭐 부탁했는갑죠. 총 구해달라고. 누굴 쏘려고 나 그러는 태워달라고 부탁했는가 보죠. 알 수가 없어. 이 모든 내용이 좋다 이거야. 이거 뭐 그거를 다 연결지어서 이 빈 구멍을 다 연결지어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이동진 같은 분들은 뭐 재밌게 보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걸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뭔 내용이냐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딸이 뛰는 건 이해가 가. 이 목동은 왜 뜁니까? 목동 왜 뛰어? 어렵습니다. 어려워. 저 아저씨는 오토바이 타고 잘 도망가다가 나중에 뛰어서 도망가. 뭐 오토바이가 고장 났나 보지. 총 쏴서 바퀴 나간 거 아닐까? 그럼 밖에 나갔나 보지. 보여줘야지. 왜 뛰게 됐는지 그 사이를 보여줘야지. 예. 갑자기 뛰는 거 보여주면 갑자기 저 오토바이 타고 가다 집에서 자는 장면 보여주고 그러면 돼? 안 되잖아. 동물이 뛰는 거를 보여주고 이제 사람들이 뛰는 거를 하나씩 보여주. 그러니까 이만큼 좀 민중들이 지쳐 있다 뭐 이거야? 뭐 그건 좋습니다. 어쨌든 내가 알던 원리주의자들이 다른 영화에서 더 악마적으로 표현된 거는 이 감독의 죄는 아니니까 실제는 이 정도 악독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그거는 대단한 악행이다.
뭐 그건 좋습니다. 그 인정. 뭐 그렇다면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영화가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야, 하품하냐? 아니 하품도 못해. 이거 봐. 하품을 하품도 못해. 금지한다. 이제 하품 금지한다. 하품도 약간 이 작가님은 평소에 걸어온 소소한 탄압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이 정도는 약한데 내가 평소 때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신 게 아닌가. 양반이지, 양반. 제가 볼 땐 전혀 양반 아니었거든요. 근데 너 양반 아니야, 양반이지. 얼마나 나 이시다잉? 이 작가님이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아주 양반이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든 게 아닌가. 동질감을 느끼면서. 그래서 이 영화는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줄 수 있다? 저는 있다, 뭐 그 교육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영화적인 재미라기보다는 그냥 교육적인 측면으로 1시간 반이니까 뭐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한 2시간 보는 줄 알았어. 진짜 처음 볼 때. 이게 딱 그 1.25배로 하면 딱 보기 좋아요. 진짜 말도 그렇고 움직임도 딱 이렇게 좋아요. 조금 빠르게 보신다고 하면 한 번 정도는 뭐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저 사람은 왜 그 어부 만나러 가는데 총을 가지고 가서 그 사단을 내냐고. 탄압을 받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지칠 대로 지친 거죠. 뭐 해도 신경질이 나고. 원리주의자들의 지속적인 잔소리 그쵸. 속에서 있다 보니까 모든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스트레스가 이제 사소한 일에도 지들끼리 죽이고 죽고 하더라. 그렇죠. 사실 소를 죽인다는 거는 그것도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금을 좀 망쳤다고 소를. 뭐 저 사람이 가진 전 재산의 7분의 1을 날린 거니까. 네, 그래서 저 되게 큰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물을 보상받고 싶었으면 소 주인한테 가서 내놔라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진짜 성질 난다고 죽여버린 거잖아요. 어부가 내 소를 금을 망친 거를 얼마로 보상해라라고 하면 될 거를 네. 승질 나니까 그 어부도 날카로워져 있던 거네. 날카로워져 있는 건지 원래 인성이 그런 건지는 몰라도 그래. 어쨌든 소를 그렇게 해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그렇지, 창 던져서 또 나도 죽일라. 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 총을 준비해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좋습니다. 인정. 네. 그럼 인정. 네. 주인공 사용은 좀 너무하네. 과실치사 그러니까 정도 되는 거니까. 그 영화에서 이 율법대로만 행한 것의 문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사람 죽였으니까 너도 사형 이게 간편하고 쉽죠. 그러고 또 얼핏 듣기에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된 건지, 사고로 인한 건지, 의도를 가졌는지, 헤아리지도 않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누구를 위한 율법인가? 네, 그러니까 그런. 됐어. 분량 나왔어. 그런 거. 약진이가 요즘 들어서 조금 정신 차리고 있네. 네. 한 4년 만에 정신 차리네. 그러네. 앞에 있는 거 싹 지우고 요걸로 가자. 사람들이 저런 지속적인 잔소리에 의해서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져 있다 보니 사소한 일에도 큰 분쟁이 그건 일어나고. 아니라니까요. 제가 언제 그 얘기했어? 그 얘기는 아니죠. 저는. 그 원리주의자라는 놈들도 사실 보면 다 숨어서 담배 피고 딴짓 다 하고 막 춤추고 하더라. 그리고 와서 남의 여자한테 막 찝쩍찝쩍도 거리고 남녀 둘 잡아가지고 둘이 서로 미래한 거 아니냐고 돌 던져서 죽이기까지 했으면서 지들은 또 그러고 그런 걸로 가늠하시죠. 이게 1.25배인데 딱 좋잖아요. 딱 좋네. 정상 같아. 그렇죠. 1배 같아. 1배. 앞에 거 다 잘라내면 뭐 몇 분 남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제가 봤던 영화 중에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 캡틴 아메리카. 아니 캡틴 판타스틱? 캡틴 판타스틱에 누가 나옵니까? 비고 모텐슨. 비고 모텐슨 말고 그 이상한 신정한 닮은 1987에 나왔던 아들렘. 1987에 나왔던 조지 맥케이. 거기서는 첫째 아들로 나왔죠. 그 네. 캡틴 판타스틱에서는 1917이지 1987에 1917에 나왔던 조지 맥케이. 조지 맥케이가
주연한 넷플릭스 영화가 하나 또 있는 거예요. 캡틴 판타스틱 이후로 이 조지 맥케이라는 배우에 조금 호감이 생겨서 이 배우가 나오는 영화를 되게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 이후에 그 1917도 좋지만 맨웬 전쟁의 문턱에서 거기서 외교관으로 나오거든요. 2차 대전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쪼렙 외교관으로 나오는데 거기서도 괜찮았고 뭐 이래저래 괜찮은데 요번에 또 이제 주연으로 I Came By라는 영화에 또 주연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난 봐야겠다고 봤어요. 이 영화는 현대 런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지 맥케이랑 조지 맥케이의 친구는 어떤 약간 정의감에 불타있는 사람이에요. 현대로 치면 약간 의적질을 해요. 의적질을. 근데 뭘 훔치는 건 아니고 아주 권력자거나 부자인 사람들의 집에 밤에 몰래 침입을 해요. 침입을 해서 그래피티로 그 사람 집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I came by, 나 들렀다 간다 라는 그래피티를 해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으로 메시지를 주려고 해요, 세상에. 평상시에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정의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로 인해서 세상을 구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고, 얼마나 좀 정의감을 가지고 있냐면 지하철역에서 국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국어라는 사람이 있고 플랫폼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말쑥한 신사가 있고, 근데 그 방송으로는 계속 나옵니다. 이 지하철역에서는 국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승객 여러분들은 국어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국어를 하시는 분들은 빨리 지하철역에서 나가주세요. 뭐 이런 방송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플랫폼에 서 있던 그 신사가 그 국어를 하시는 분을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흔들어요. 아이고, 저 하는 느낌이죠. 국어를 옆에서 기다리고 기차를 기다리면서 본 조지 맥케이가 마음에 안 든 거야, 그 사람의 그 행동이. 그래서 그 사람 옆을 쓱 지나가면서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싹 훔쳐. 그러고는 조금 있다가 그 사람한테 가서 선생님 지갑 흘리셨어요 하고 이렇게 바닥에서 줍는 척해서 돌려줍니다. 그 사람이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딱 받아서 주머니에 딱 넣으니까 빤히 쳐다봐요. 그 사람을 안 가고. 그러니까 미안해요 하더니 거기서 꺼내서 뭐 돈 얼마를 고맙다는 사례로 맥케이한테 주죠. 그러니까 맥케이가 그 돈을 그 사람 보라는 듯이 그 옆에 국어라는 사람한테 줘요. 이제 이런 식의 그 어떤 정의감 같은 걸 갖고 있어요. 이 어려운 이웃이나 사람에 대한 어떤 연민, 사회적 재화나 자원을 상당 부분 독점하고 있는 기득권층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 자기 친구랑 둘이 I came by 활동을 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나름 유명해요. 또 이 사람들을 부르는 그 어떤 명칭에 I came by 다니, 누구네 집에 침입했다. 또 뭐 다친 사람은 없고 없어진 물건은 없으나 또 뭐 이렇게 이런 또 표식을 남기고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그 파트너 한 명은 은퇴를 합니다. 여자친구가 임신해서 이제 아빠가 되니까 내가 이런 위험한 걸 해서 또 한 번 감옥 가면 나 같은 흑인이 또 감옥 가게 이번엔 몇십 년 살아야 된다. 못 나온다. 나 이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조지 맥케이 혼자 활동을 하죠. 그러다가 타켓으로, 이 둘이 원래 타켓으로 삼았던 사람이 얼마 전 은퇴한 판사네 집이었거든요. 근데 그 판사는 성인으로 불릴 만큼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증거를 잡은 거죠. 어떤 레이시스트라는 증거, 그리고 반인륜적인 사람이라는 어떤 정황적 증거들을 얘 한번 손봐줘야 된다. 얘네 집에 침입할 준비를 하다가 친구가 은퇴한 거예요. 조지 맥케이가 혼자 그 집을 침입을 합니다. 몰래 침입해서 I came by 그걸 그래피티를 하려고 했는데 지하실에서 어떤 이상한 낌새를 느껴요. 그래서 지하실을 막 이렇게 찾다 보니까 숨겨진 문이 있어. 근데 숨겨진 문에는 바깥에 내다보는 그 보안창이 동그란 거, 사람 눈알 만한 거가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안을 들여다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 있는 광경을 보고. 그래서 얼른 해서 막 정리하고 그 집을 도망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은퇴한 친구한테 가서
나 그 판사네 집에 갔다 왔는데 나 너무 이상한 걸 봤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경찰에도 신고해 봤는데 안 된다. 경찰이 조사하러 갔다가 워낙에 판사다 보니까 샅샅이 뭐 조사 못하고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친구한테 고백해요. 그 친구는 아니 난 손 뗐다. 난 모른다. 그리고 이거 난 못 들은 걸로 하겠다. 이러니까 조지 맥케이가 자기 혼자 그걸 해결하러 그 집을 다시 들어갑니다. 조지 맥케이가 본 거는 그 방에 어떤 사람이 참혹한 모습으로 갇혀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다시 들어가요. 그 이후 조지 맥케이가 실종됩니다. 실종된 것을 이제 엄마가 경찰에 신고하죠. 그리고 경찰에서는 단서를 못 잡아요. 엄마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판사네 집에 한번 갔던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거기서 잠복 근무를 합니다. 이 안에 분명히 뭐가 있는 것 같아. 다 수상해 보여. 엄마가 그 집을 침입합니다. 아들의 흔적을 잡으러. 엄마가 실종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친구가 그 집에 다시 확인을 하러 들어가는 거죠. 이런 내용의 I Came By라는 1시간 50분짜리 스릴러, 긴장감 넘치는 이 영화의 특징으로 넷플릭스가 분류해 놓은 영화, 스릴러 영화가 있는데 크게 뭐 명작이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이 넷플릭스의 그 쓰레기의 바닷속에서 이 정도를 갖췄으면 저는 뭐 상당히 괜찮다고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한번 추천. 보셔라. 뭐 시간 때우는 용도로 한번 볼만합니다. 추천. 어쨌든 내 설명드리니까 재밌을 것 같지. 네. 하지만 내가 이거를 왜 다음 영화를 택하지 않았는지는 뭐 다 보시면 아시겠죠. 굳이 점수를 매기자면 2.5. 그것도 뭐 팀북2는 점수 조정하실 거예요? 팀북2는 2점. 팀북 팀북2 2점. 정도면 양호하네요. 그렇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다음 영화는 티빙에 오랜만에 찍먹하기 좋은 TV 시리즈가 나왔어요. 한 달에 10,000원인데 요금이 영화 한 편이면 내가 찍먹하기가 조금 10,000원이 아까울 수도 있는데 10편짜리 드라마니까 내가 이거 티빙 한번 찍먹해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딱 한 달만 10,000원 결제해서 10편 보려면 그래도 며칠은 걸리니까 볼 수 있는 그 미드? 지구에 떨어진 사나이. The Man Who Fell to Earth죠. SF 영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수 효과가 별로 없이도 이렇게 좋은 SF 영화를 만들 수 있구나를 보여주는 여러 영화 드라마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야기로 끌어가는 힘이 대단하고 연기도 다 잘하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빌 나이가 나옵니다. 러브 액츄얼리에서 락스타로 나왔죠. 그래서 락스타가 되면 좋은 점이 뭐냐? 약을 공짜로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약을 막 갖다 준다. 라고 방송에서 막 나와서 얘기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장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리고 어바웃 타임에서 아주 멋있는 영국 신사 아빠로 나오죠. 주인공의 아빠. 손에 이게 무슨 증입니까? 손이 이렇게 굳어버린 그런 병. 뒤패트링.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굳어버렸죠. 그래서 손가락 3개로만 연기하시는 분. 그분 나오는데 그분의 연기가 대단하고 그래서 볼만한 얘기가 있어서 끝까지 다. 네, 다 봤어요. 티빙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구에 떨어진 사나이. 다음에 그걸로 약쟁이님이 선정. 약쟁이가 선정한 거. 네. 제가 이런 거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고 약쟁이가 딱 이거 한번 제가 보자. 맞춤 선정했습니다. 잘해. 약쟁이 추천. 약추. 자, 그러면 저희는 이걸로 마치고요. 팀북2는 저는 좀 추천하기 그렇다. 추천할 수 없다. 약쟁이 있다. 추천할 수 없다. 없다. 그래놓고 추천하신 거예요? 자, 이 작가였습니다. 약쟁이였습니다. 움직이었습니다.